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를 찾아 초콜릿과 얽힌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코코아 농장을 찾아 초콜릿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코코아의 재배 과정과 가공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동시에 코코아 숲속에서 초콜릿 발마사지를 하면서 코코아의 국제적인 흐름과 환경 생태적인 영향도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필리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나라로 인적, 물적 많은 교류가 행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면적으로는 남한의 3배, 인구는 2배가 훨씬 넘는 결코 만만치 않은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태평양의 서쪽에 자리하여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호주와 미국 등과 얽힌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나 환경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그동안 필리핀 로스바니오스에 있는 필리핀 대학에 한동안 머무는 등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여러 곳을 찾아 이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닐라시를 잠시 둘러보고 남쪽 민다나오섬 다바오의 코코아 농장을 방문하면서 코코아와 얽힌 여러 얘기와 초콜릿 발 마사지 경험을 중심으로 이 얘기를 좁혀보려 합니다. 인구 200만 가량의 다바오시에 내리자 우선 남극 투기의 더위가 몰려온과 동시에 열대 과일과 수산물 등의 그림은 입맛을 끕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코코아는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소개하는 등 이 지방의 특산물의 하나임을 알려줍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와, 볼거리가 정말 많구나 함을 느낍니다. 시내를 질주하는 지푼이 1847년에 리파와 대나무로 처음 지어진 다바오 대성당, 나라의 세이자 다바오의 상징인 독수리, 국민영웅 리잘 박사를 기리는 리잘 공원 등등을 봅니다. 이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다바오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코코아가 대량 재배되는 말라고스 농장으로 향합니다. 해발 375m에 자리한 이곳은 이국적인 조경식물은 물론 나비와 각종 새들을 볼 수 있고 호텔, 공원 등 여러 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포함하고 있어 휴식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이런 볼거리 가운데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코코아 관련 현장이었죠. 사실 코코아 현장 방문은 처음이어서 코코아와 얽힌 역사적 사실과 현황을 알기 위해 초콜릿 박물관부터 찾아갑니다. 박물관 안에는 코코아 재배 역사와 다양한 품종 그리고 코코아 제품 등을 소개하는 등 코코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선 초콜릿 역사는 5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고 코코아 나무는 아메리카 대륙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16세기 유럽에 도입되어 설탕이 첨가되면서 처음에는 귀족에서 시작하여 일반 대중들도 즐기게 됩니다. 20세기 초콜릿은 특히 전쟁 중에는 미군의 필수 식량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지요. 이어 박물관 안내에는 세계의 코코아 생산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선 지구적 차원에서 코코아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 즉 코코아 벨트는 적도를 중심으로 대략 남북이 20도 사이의 열대지방으로 최저 기온이 섭씨 16도 이상 되는 지역임을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즐기는 커피와 같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코아는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의 열대 국가에서 재배되며 약 250만 명 내외의 농부들이 참여합니다. 그중 90% 이상은 재배 면적 5헥타 미만의 소농입니다. 그리고 코코아 생산량의 7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나옴을 봅니다. 그중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약 37%, 가나가 21%를 차지하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11%를 점하여 가장 큽니다. 비록 필리핀은 세계 10대 코코아 생산국에는 끼지 못하지만 필리핀 코코아 생산량의 90%가 민다나오 섬 다바오 산이며 특히 이곳 말라고스 초콜릿이 세계 50대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 코코아 콩이 여러 과정을 거쳐 추출되어 나오는 과정과 만들어진 다양한 모양의 초콜릿을 유심히 살핍니다. 이제 박물관 실내 구경을 마치고 실제 코코아가 재배되는 농장으로 나가 먼저 코코아 나무 어린 묘가 잘 자라고 있는 코코아 묘목밭 앞에 섭니다. 그리고 넓은 코코아 나무밭 사이를 돌며 수확을 기다리는 갈색, 노란색, 녹색 등의 코코아 열매를 구경합니다. 코코아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열매 하나하나를 감싼 비닐을 보며 농업은 작물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섬세하고 정밀한 분야임을 새삼 느낍니다. 좀 특이한 것은 다른 과일나무와는 달리 코코아는 몸통 줄기나 굵은 가지, 심지어 밑동에도 열매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안내인은 수확 후에 코코아 열매 관리에 관한 단계를 하나씩 옮겨가며 꼼꼼히도 알려줍니다. 먼저 나무에서 잘 익은 코코아 열매를 수확하여 열매를 자르면 나오는 코코아 콩을 덮고 있는 흰색의 과육을 제거한 뒤 코코아 콩을 나무통에 넣어 5 내지 7일 정도 발효시킵니다. 발효 후에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태양열에 10일 정도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콩에 붙은 이물질을 없앤 뒤에 등급을 매기고 잘 건조된 코코아 콩은 초콜릿 제조시설로 보냅니다. 여기서 콩껍질을 제거하여 코코아 알맹이를 꺼낸 뒤 이를 건조시켜 먹기 좋게 부순 형태가 된 코코아 닙스로 초콜릿을 만든다는 설명을 듣기는 들어도 해보지 않고서는 말대로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코코아의 역사와 재배 그리고 제조 과정, 나아가 세계적인 동향 등을 쭉 설명 듣고 나서야 비로소 코코아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일행은 안내인을 따라 초콜릿 발 마사지를 하러 코코아 나무 숲과 대형 붉은 개미상으로 둘러싸인 장소로 옮깁니다. 숲속 한가운데 오픈된 공간에는 수십 개의 말끔한 침대가 손님을 기다립니다. 동남아나 중국에서 흔한 발 마사지이지만 초콜릿 마사지는 모두 처음이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재배하고 만든 초콜릿으로 마사지까지 한다고 하니 단순히 코코아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 생태 체험 관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대는 더욱 커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 바지를 걷어올리자 초콜릿을 종아리와 발에 발라가며 하는 마사지에 여독은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뇌졸중에도 탁월하다는 등의 얘기를 하지만 이보다 열대의 숲속 한가운데서 세상사를 잠시 잊고 휴식 그 자체를 즐긴다는 점이 좋았지요. 그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공급 감소가 일어나는 반면 수요가 늘어나자 코코아 재배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열대 정글 훼손으로 이어지면서 환경 생태 균형상 꼭 필요한 생물 다양성 체제가 무너지고 야생 동물은 서식지를 잃으면서 멸종 위기에 직면한 그들의 모습 등은 그동안 여행하며 많이 목격한 일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코아뿐만 아니라 커피, 고무, 차, 바나나, 기름 야자 등등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당장 인류의 식료 조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지속 유지 가능한 지구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한 상황이지요. 최근 선진국 기업 등에서 윤리 관광이나 공정무역 등의 운동이 일부 전개되기 시작하여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그동안 경시되던 현장에서의 아동 인권이나 개도국 농민들의 생계수단인 농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정거래 확보 등은 말로만 끝낼 일은 아니죠. 최종 판매 가격의 10%도 안 되는 값을 받는 수많은 농민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코코아나무 질병 등이 발생하여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자 가격이 폭등하면서 앞으로 초콜릿 맛보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돕니다만 가격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번 다바오의 코코아 농장 방문은 코코아 등을 대부분 소비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정반대로 이를 생산하는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초콜릿조차 먹지도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일깨워준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고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대형마트 초콜릿 코너에 진열된 다종다양한 코코아 가공 제품에 놀랍니다. 동시에 남극의 정치가 넘치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다바오 코코아 숲속의 초콜릿 발 마사지를 재음미해봅니다. 그러면서 초콜릿을 단순한 기호식품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환경적으로나 사회경제적인 것은 물론 국제경제적으로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지요. 이는 비단 초콜릿뿐만 아니라 열대작물인 커피, 고무 등등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